시정 3기 5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시정 3기가 출범한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정 3기의 비전과 과제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 뿌리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대의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행정수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세종 시민들은 물론 충청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가기정통부의 이전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행정도시 연합이 출범되었고 우리 시에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기관을 추가 이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경찰청 출범에 발맞춰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하는 등 행정수도에 걸맞은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세계행정도시 연합 집행이사회를 금년 한 11월쯤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수도로 배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입니다. 그동안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이 참주인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설했고 시민주권대학을 운영 중이며 전국 최초로 159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마을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자치분권 특별회계 규모를 점차 늘려서 200원이 넘는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주권회의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주민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1년까지 사회투자기금을 30억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복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세종형 돌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자녀 돌봄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중고등학생에게 부상으로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종시 사회복지재단을 출범시켰고 치매노인 전담형 공립주야간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 구호를 위한 파란색 기금을 신설하는 등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탈수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놀이터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세종 시립도서관 건립 등 아동 친화도시 신설을 위한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WH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됐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세종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 SB플라자, 지식재산센터, 산학형 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창업제품 테스트 공간인 찰리지 랩을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통사론학교를 운영하였고 구인 구직 만남날 및 일자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최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2022년까지 5-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를 운영하고 2026년까지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해서 세종형 스마트시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과 동지역의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 출퇴근 시간 버스 빗자 간격을 10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교통 소요 지역에 마을 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충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IoT 기반의 뉴 어울림을 도구하여 공영 자전거의 대여, 반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중심 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내부순환 BRT를 완전 개통하고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지선 노선을 신설하겠으며 공주, 청주 등과 연결하는 광역 BRT 교통망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인근 시도와 함께 노력하고 호남 고속철도 등 기존 국가철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서울 고속도로와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여섯째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4월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 안심보험을 시행하였고 재난 예경보호 시설을 늘려서 생활 속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올해 1사분기 기준으로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을 66.7%까지 끌어올렸고 소방 현장 근무자의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소방 인력도 그리고 소방 장비도 장비 보급률도 4년 연속 100%
유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면에서는 기획 공연, 길거리 공연, 여민락 콘서트, 여민락 아카데미 등 생활 속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했고, 또 공약 과제인 마음스 위드 무비는 세종 시민 1,400여 명이 이미 이용을 하였고, 또 세종합광장에 지난 겨울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4만 3천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2%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세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까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9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장군 119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등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걸맞은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 창작소,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민운동장, 아이스링크장 등 문화 체육 시설을 확대하겠으며 김종수 장군 역사 테마공원, 장우실함의 기념관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친환경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세종시 모든 지역에 상수소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곡저 수지 생태공원과 조천 청춘공원을 조성하고 세종시계 둘레길을 만드는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모범도시 세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춘 조천 프로젝트는 65개의 과제를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3개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또 정부 공모 사업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액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628억 원에 이르렀고, 로컬푸드와 연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면적과 생산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1차 1+10 혁신도시 지방정부연대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금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방과 중앙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예산을 준공해서 지금 각 시도 사무소가 입주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정식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과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읍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금년도 도시재생 사업 공모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조금 있다가 저희가 협약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농촌 테마 공원인 고도리파크와 농수산물 복합 유통단지 조성 사업에도 착수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제2차 1+10 혁신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행복도시 건설청 및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3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해온 것처럼 시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와 또 마음을 열고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3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깊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시법 관련해서 6월에 그 정부 제안했고요. 그 4월에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협의도 이뤄낸 걸로 알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이해찬 의원실과 또 공지를 통해서 또 법안 요소도 개발해서 이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발의 시점이 언제인지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부 입법으로 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애초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발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건지 보고하고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파급력 있는 법조항 우리가 이제 제안한 법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세종시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대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청사가 애초에 좁게 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임대청사로. 지금 이제 건설불등록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나성동으로 이제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향후 4, 5년 동안에 30억 아니면 40억 운영비까지 합치면 뭐 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청 별관을 이제 좀 빨리 조속하게 추진해서 업무 비율도 맞고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좀 대책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세종시법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 소속 조치로 저희가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초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도 합의를 했고 최근 이해찬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법조문을 놓고 이해찬 의원실, 행정안전부, UC 관계자가 모여서 조문 정리를 위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협의가 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법 절차는 당초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20대 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내용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세종시의 지방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들, 주민자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좀 더 보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혀 의견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조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제주 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을 좀 부여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보완 장치들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 청사 문제는 좀 저희가 서둘러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고 최근에 행정안전부 규모가 지금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 협의도 하고 또 행정안전부 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또 우리 시에 출장을 보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조 절차는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투영자 심사라든지 하는 절차상 문제를 금년 중에 마무리 짓고 아무래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 초까지는 설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후년 정도에 착공을 하고 잘하면 제 임기 중에는 아무래도 좀 입주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2023년 정도에나 신청사 새 청사로 입주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좀 불가피하게 좀 2차 정사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함이 적지 않지만 우리 시청을 또 방문해야 되는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1,000억은 시가 그냥 다 부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냥 예. 그러면은 1,000억 부담하고 그럼 세종시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 관련해서는 그 교부세 연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예, 재정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지금 질문이 안 계시. 예, 고문이 hu 기자님. 네, 질문이 없어서 안 하면 아시안 지난 1년 성과가 많았습니다. 또 그 전기에까지 하면 5년 동안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모 국장이 그 비리 혐의로 예. 경찰의 수사를 받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 그동안 우리 세종시의 그 공무원들 청렴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어제 비례당 김 의원이 그 전원주택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의회에서 그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 공직자의 그 근무 기강 이거에 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숫자도 그동안에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구성도 보면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우리 시청에 대한 일체감, 소속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사실 본분을 지키는 일들, 청렴하게 일하는, 공정하게 일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상 필거를 엄격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리 문제와 연관된 경우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우리 시가 여러 구성 여러 가지로 지금 원래 연기군 쪽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또 충원된 분들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구성상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마 시기로는 보면은 2012년에 또 총리실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고 한 7년이 가까이 지나서 아마 다른 수사 과정에서
어떤 노정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비리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직위제재 조치를 했고 차후에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떤 식으로든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온정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년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해 나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쳐 나가야 될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꾸준히 찾아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관련된 비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직접 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그런 비리가 발견되거나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집값이나 땅값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모두 다 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 서울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2008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 노선인데 착공 시기가 2017년에서 수도권 구간이 비로소 착공되고 우리 세종 안성 구간은 금년에야 착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상황 변화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잡구면 봉안리 지역은 난개발이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주변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그 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 아래 정부에서 노선 변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런 추측성 비판 기사도 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이거는 꼼꼼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재개정 사항의 공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 시의회 또 노종영 의원이 잘 찾아낸 것인데 저희가 대체로 이제 그 조례를 공포하는 과정에서 되게 맞춤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좀 조정하는 그런 일들은 그동안에도 좀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크게 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좀 해왔던 일 같은데 그 역시 앞으로 이제 절차상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또 결과적으로 내용상의 변화가 여기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 기자님. 패션 공출 부입니다. 예. 지금 이제 브리핑 1년 동안 성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느끼시는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잘못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부분은 우리 이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속도감 있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도 지금 이렇게 계획 중이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우리 시로서도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난 1년은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이슈 때문에 개헌 이슈는 좀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 1년간에는 썩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저 이병규 예, 이병기 기자.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행정수도 헌법 개정이라든지. 그래서 그 2017년도에 대선 때 그 각 정당 후보들을 통해서 그나마 헌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받아냈는데 물론 실행되지는 않았고요. 또 내년에 이제 바로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 정당 차원의 그 공약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거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각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준비를 해서 각 정당의 우리 시의 입장, 또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다른 최 기자님. 예. 세종시가 그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해서 야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대책 우선 이제 자율주행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모빌리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BRT라는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부에서도 함께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결과가 멀지 않아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이 관련된 이제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되는 산업이 제법 발달돼 있고 또 스마트 시티 추진 과정에서 또 자율주행 특화 도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접목되고 또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좀 많은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R&D가 또 일부는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하는 노력들, 예를 들자면은 미래차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 예에 속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나중에 산업화 단계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이미 그 산업단지 후보지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는 지정이 됐고 지금 LH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필요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여기 앞에. 예. 김 기자님.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요즘에 좀 시장
시장님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혹시 시장님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예.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예, 염려하시는 나이가 분들도 들어가니까. 많고요. 내년에 혹시 그 국회의원 그 출마도 혹시 하시는지 예. 건강은 뭐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이 자리에서 답할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일이 좋아요.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이것을 할까요? 예. 지난 1년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시에서 하는 일들 잘 알 수 있게 되고 시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모든 말씀과 또 세종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세종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세종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공익보호 차원에서 이건 도저히 1조는 아니라 3조이라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올라와 섰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아시겠지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호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품격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정말 기치를 들어올리면서 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의혹도 많고 99% 정말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종시청하고 KDI하고 정부 3당 부처 간의 핵심적인 요원들이 다 개입된 사건으로 저는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에는 이 세종시가 제대로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에 누구도 조금이라도 침해를 한다면 철저하게 도전해서 끝까지 뿌리를 뽑을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금남면에 살지만 저는 예비역 장군입니다. 직업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인생을 세종시에 걸고도 내려왔습니다. 어떤 불의와도 결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석보좌관이 내려와서 4개월 이상을 이 문제를 정말 속속들이 알고자 했지만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당 처장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다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을 주셔야 합니다. 저도 세종시민관계 끝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추적이. 오늘 우리 처장이 나와서 의혹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 이어서 우리
수석보좌관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서 살펴본 수석보좌관이 기자 여러분들의 일문 일답을 축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종 브리핑룸에 제가 처음 섰는데 우리 기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자주 뵙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세종시가 문자 그대로 행복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시당 사무처장 오진천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기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추진한 세종시의 전원주택단지 사업 시범 사업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구성한 단체와 특정 회사 등이 관여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5월 2일 행복도시 인근의 무질서한 난개발, 산림 훼손을 방치하고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2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특정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승인한 우선 분양자 가운데 거주 목적 외 다수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상한 토지 거래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사업부지 일부를 특정인 7인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다시 약 1년 뒤에 타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이상한 거래 상황이 전원주택단지 공무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제109 계획노선 101위 노선이 대안노선인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 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DI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공동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청렴성과 이해 충돌에 대해 스스로 가장 엄격해야 할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및 평가를 한 구성원 본인들이 해당 노선 인접 지역에 거주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겠습니까? 정부의 신뢰의 뿌리가 공고히 내릴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세종형 고품격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 서울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수사하라.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은 없는지 밝혀라. 셋째,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사업 주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과 세종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고소합니다. 이상의 요구를 세종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시당 사무처장 고진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세 10분의 1 가격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그 기준 가격이 뭐죠? 그러니까 뭐 제곱미터로 평당 얼마라든가 이런 게 그냥 평당 시세 10분의 1이라면 예, 평당이고요. 네. 토지거래 그 세종시에서 제공한 그 자료 근거는 세종시에서 제공한 토지거래 신고서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이고요. 시세 그러니까 평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 내역도 확인을 했고요. 그 거래 가격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 46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46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고발이나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이런 뭐 고발 조치나 이런 거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는 그 의회 국회 선관위 국회는 행정부를 건드는 게 주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고발 조치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뭐 정당이 나서서 고발을 한다? 그것은 뭐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김 시장님이 어떤 질문 답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운동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논리에 고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사업 승인이 16년 5월 정도에 났습니다. 1차 공무 사업이. 5월인지 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지조성 사업 계획서는 16년 5월 27일 날 났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에서 일정 세금을 지원을 하고 또 공모 심사 외부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공모를 거쳐서 최종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선 계획은 17년 연말까지죠. 지금도 확정된 변경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논의가 됐던 것은 17년 7월에 재정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검토하기 시작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초 노선으로 간다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 전에 이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하물며 특정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일부 부처, 힘 있는 기관들이 소속돼 있는 분들이 분양받은 곳에 그렇게 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회는 이걸 최대한 저희 팩트를 가지고 한 정도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수사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분명하게 시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겠죠. 누가 내가 범이라는 거 봐서요.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거치면 그 결과가 나올 건 저는 분명하게 그 의혹이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기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KDI하고 정부 부처하고 지금 시청하고 이건 저 군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LH 직원은 몇 분이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찾아봐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그 지금 보도 자료에 지금 2명인가 1명인가로 나와 있죠. 그 보도 자료에 그 박스 형태로 각 산업 그 부처하고 해당자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하는 상황은 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다수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기자분들께서 이제 보다 정확한 그런 인원이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숫자도 저희들이 밝히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힌 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3분의 2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하는가의 추이에 따라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참 조정스럽지만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끝까지 밝히는 기관의 그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는 생각입니다. 그 전체적인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다. 고발은 시민단체에서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수사가 돼요. 저희들은 이제 의혹 제기하고 중앙 매체에서 월적에 떴어요. 아마 당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해갖고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다시 드리겠는데 예. 행복도시 신도시와 인접한 대교리 원안 이제 2009년에 그 타당성 검토에서 이제 통과한 원안이 있었는데 아까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 지원을 거듭한 끝에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가시화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행복도시 신도시와 인접한 대교리 원안이 지금 현재 시점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작년 8월에 한국도로공사랑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홍문리 노선 수정안이라고 해서 거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들 거기 이제 그 송문리 주민들이라든지 그 분들 같은 경우는 2018년 초부터 이런 변화를 미리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작년 8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전 어떤 이 노선 변경의 사전 정보를 알고 그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누군가 그 정책 정보를 누설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 구전에 의해서 거기 노선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돌고 돌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개인 자유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과연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사전 정보가 어디서 누출이 됐는지 사전에 땅을 매입하고 이런 대규모 전원주택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우리 보좌관을 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이거를 이제 왜 노선이 변경되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해당된 시민들의 그 권익이라든가 재산권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되지만 이거는 도저히 어쩌면 국책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00대 바지에 들어있어요, 문재인 정부. 그러면 그게 본래 설계된 내용들이 왜 변경되었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그 노선을 변경시키는데 실무의 핵심을 담당한 사람들이 땅을 사요. 그 타이밍도 개발 정보라는 게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예측을 했던지 그 정보를 모르면 거기 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땅을 사겠습니까? 주거 목적도 아니고 그것도 전원주택 연구위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인데 그분들이 땅을 매입합니다. 그러면서 시행업체, 일개 시행업체가 그걸 다 주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입증이 될 만한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고 수사 과정을 지켜보시면 그 내용이 풀릴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팩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잘못하면 그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의원님 그 아까 첫 번째 질문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그 바른미래당 입장을 모르는 게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바른미래당 새누리당에서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 또는 불법이 있었는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을 들춰내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주택 공모사업을 통한 전원주택 사업이 16년 5월 며칠요? 16년 5월쯤에 승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당초 노선이 원안이었습니다. 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금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노선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200m 지나가면 당초 노선이 존재하는데 근데 거기에 사업 승인을 결과적으로는 세종시가 내줬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고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시는 그 당의 입장은 이거를 당의 입장으로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점은 당의 입장. 그 도로공사가 작년에 발표할 당시에 그 이제 원안 대교리로 못 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거기에 이미 대규모의 택지 사업들 아까 이제 미디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를 다시 막 되돌리려고 하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보상 비용도 커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면적인 이유였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발표해서 만약 잘못이 밝혀졌어요. 그럼 원안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송문희 노선을 그냥 유지할 것이냐 이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전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후 사정을 분명히 그 과정상에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를 놓고 말하기 이전에 그 과정상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올바르고 타당하고 정당했다면 전문기관의 노력과 의견은 존중돼야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를 가지고 뭐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정책적인 결심은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들에서 그러면 결국 이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발점이 돼서 노출이 됐다는 것인데 그 기관이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수사를 안 해봤으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참고로 17년 7월에 재정사업, 이게 원래 민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재정사업을 통해서 그걸 검토한 기관은 KDI였고요. KDI의 타당성 조사 팀장뿐만 아니라 고위직이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거주 목적 외에 부분을 해서 그 가치를 시세에 대한 가치를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에 쉽게 해서 토지 매입 매각 이 현업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득을 받나요?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시세 몇 분의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정한 자료가 있으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억대 수익을 내겠다든가 1인당 총액 몇십억 아니면 1인당 몇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만 갖고서는 솔직한 얘기지만 독자들한테 전혀 맥힐만한 나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쉽게 해서 KDI가 개발 계획을 짜면서 구독도를뿐만 아니라 KDI, LH 관련자들이 개발 계획 사전 정보를 미리 하는 건 다 당연해요. 그런 얘기로 다 아파트 개발하면서
정문이 어디로 날까에 따라 용지가 비싸지고 싸지고 하는 거고 하다못해 그 인천 그 도시개발을 볼 경우에 그 수용된 땅은 평당 700만 원, 그 연들이 땅은 7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 나와서 얘기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투자해갖고 얼마를 벌었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단일 거주 목적 외 조사자들만 그 케이블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당 250에서 300평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평균 한 필지당 현재 시세 가격이 약 3억에서 4억 정도의 그 지가 상승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요? 2년 동안? 예. 근데 현재 이 거래 그 실적이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이 거래 예를 들어 평당 뭐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예, 1억에서 18년 4억 10월에 네. 그러니까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데 공무원들에게는 특정사가 평당 15만 원에 분양을 하다가 18년이죠. 근데 한 달 뒤에 일반인에게는 140에서 150만 원으로 분양을 하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한 달 사이에? 예. 이것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세종시에서 제출한 소비자료 조서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최초 재고가 기재부 쪽에서 흘러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기재부 쪽에 아는 분들은 기재부 쪽에서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수익이나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러나 하여튼 기재부와 구성원들 중에 이제 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기재부와 KDI 등 재정을 담당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만약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명단 같은 경우는 다 제출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만약 요청을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가지고 좀 계시는 거예요, 혹시? 명단 문제는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정말 올바르지 않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 결과를 보고 그 명단을 분명히 저희는 확보한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러면 그거를 정말 제대로 조사하거나 그게 누락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나서겠지만 지금은 수사 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상세하게 마치고요. 이 전원주택 연구회라는 건 어떻게 그냥 개인들 동호인 모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강제적인 형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제가 조사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동모회 형식의 집단으로 파괴되고 다만 이제 행정상에 나타난 것은 수선 보증과 같은 것을 전원주택 연구의 명의로 물론 대리자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앞의 상황을 좀 정리하는 건데 지금 전원주택 입주했던 그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면 세종 한중간 고속도로를 사전에 알아서 입주를 한 건지 아니면 거기 입주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200m 정도 나가기 때문에 KDI 직원들이 변경을 시키는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상황이 KDI 직원들이 전원주택 확보를 해서 살고 있는데 200m 정도 고속도로 부분이 가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KDI 직원들이 1200m 받으면서 4km 가는 곳으로 돌려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기에 저는 이제 그렇게 시각보다는요. 물론 기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조사권이 있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대사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있는 자료를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그 앞뒤 내용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논리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주 목적 외에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원주택 영토의 쪽으로 뭐 어떻게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 저 담당자 뭐 저기 할 방법이 좀 있나요? 왜냐하면 취재를 들어간다면 이 전원주택 연구회가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확인할 필요 없거든요. 혹시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그 구성 단체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아까 대리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특정인을 달성해서 그의 그 신상과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